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DMZ에서 만날지를 놓고 북한 측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인수 정상회담을 갖고 있고 또 이어서 확대 회담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먼저 소인수 정상회담 직전에 있었던 모두 발언 내용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특히 나도 오늘 DMZ에 동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적인 장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미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가지고 네. 이 제안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최선희 제1 이 부부장이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계획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인 화답을 했죠. 네. 그 선상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판문점 비무장지대 여기에서 뭔가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더 나아가 상당히 선언적인 우리가 좀 기대컨대 평화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네. 이런 선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오늘 DMZ에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뒤에 전제를 붙인 것이 다만 오늘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좋은 대화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정말 만남이 성사될 것을 가정하고 하는 것 같은 발언인 것 같기도 했거든요.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신중한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까지 이렇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중재자의 역할을 많이 했고 그 결과 북한과 미국 간에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잖아요. 어찌 보면 이번에는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북미 간에 만난다면 세 번째 만나면 되겠죠. 예. 이러한 만남 속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한 것이 정책에 보면은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잘 되면은 북미가 잘 되고 또 북미 관계 잘 되면은 남북 관계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 예. 이런 네.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설령 남북미 새 정상의 만남이 좋지만 이것이 조금 부득불 어렵다 하면은 북미 정상 간의 만남도 이것은 나쁘지 않다. 네. 우지만 이 북미 정상 간에 지금까지 대화의 불씨를 살린다면은 이것이 또 남북 관계에 좋은 방향을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는 안 했지만 네. 북미 정상 간에 서로 만나고 인사하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신중하면서도 기대내는 그런 측면이고 어찌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정도 말씀을 하셨다라고 예. 한다면 그 가능성이 좀 높다는 하나의 그런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DMZ에 나올 가능성 미리 좀 어떤 사전 조율 물밑 접촉이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 깜짝 이렇게 지금 어제부터 급진전하게 됐던 것일까요? 저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첫째는 이 친서지요. 지금 이제 북미 간 친서를 주고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친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양 정상 모두 서로 만족하는 평가를 내렸잖아요. 두 번째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지요. 예.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결단을 내렸다. 그 결단의 내용은 뭐냐? 연말까지 이 북미 정상회담 기다리지 않고 조금 빨리 하겠다. 이런 결단, 시기를 좀 앞당기겠죠. 예. 그러면 시기만 앞당겨서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결과가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쵸. 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아마 내용, 적어도 미국의宪법 전환도 중요하지만 네. 북한도 나름대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한보, 양보 이런 부분도 좀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 이거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한보, 양보의 결단이 뭔가? 그것은 이 미국이 굉장히 강조하는 다시 말해서 영변 핵시설에다 폐기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이런 부분도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약간의 양보에 대한
하는 결단을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차원을 볼 때 예. 이미 이것은 그 이 발표라든지 과정에 보면은 조금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친서라든지 김정은 위원장 움직임 전반에 봤을 때는 네. 좀 계획된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본 사람입니다. 예,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그 소인수 회담에 앞서서 있었던 모두 발언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저희가 대담을 진행하는 와중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우리가 조금 전까지 오늘 정상회담 전 모두 발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 자체가 역사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동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역사적인 만남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하나씩 지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할 때만 해도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 예. 그랬는데 5시간 만에 최선희 부상이 성명을 낸 거고 오늘 아침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DMZ를 가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 소인수 회담에서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말씀하신 네네. 거는 함께 가지만 회담 자체는 북미가 예.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의전적인 부분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예정되어 있다. 네.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3자가 어울리는 모습을 만들 것인가 하는 네. 부분을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자, 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남북미 이 세 그림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저는 북한이 중국을 활용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해서 북중 간의 밀착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 게 되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린 시점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직전에 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을 미국으로서는 수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직접 대화로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모두 발언에서 했던 내용 중 하나가 어제 이제 그 환영 만찬을 한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다. 그리고 어제 그 자리는 새로운 무역 협상의 시작이었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간의 무역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도 다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외교 행위가 자기의 국내 정치와 항상 연결시키는 외교 행위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메시지는 내가 미국 국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무역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예. 아마 이번 정상회담도 크게 주제는 3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을 만나서 북미나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압박이 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는 미국은 공정한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한미 간의 무역과 관련해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 만회하려는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데 예. 우리 정부도 일부는 수용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안만 잘 관리하면 그런 것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아무튼 그런 무역 문제를 강조하면서 자기가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 점을 발신한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김에 한미 정상회담 의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의제는 이제 비핵화 부분이 될 텐데 북한과 미국 간의 이 어떤 입장 차를 좁히는 그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가지고 이 미국의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했죠. 이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필수적인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재확인한다 이랬잖아요. 필수적인 동반자 관계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맹, 또 하나는 경제협력입니다. 동맹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 간의 대화 불씨 살리가 아니습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그 속에서 어찌 보면은 이 국제사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완화 이런 부분도 논의되겠죠. 예. 아마 이번에 뭐 시간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되지 않잖아요. 1박 2일 속에서 지금 뭐 이제 1+4 이런 이 소수 정상회담 이것이 한 뭐 4, 50분 그다음 이제 확대 이것은 뭐 오창겸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서로 좀 주고받지만 네. 이것이 서로 합의 도달한 그런 협상의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 이제 무역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신분철 그 박사님 잘 말씀했는데 어차피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1박 2일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우리 측의 대기업 이런 총수를 비롯해 가지고 경제인들 만났잖아요. 예. 이것은 뭐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한 대로 이번에 가장 핵심 리밋이 무역 불공정. 이번에 우리는 지금 이제 뭐 불공정 무역은 안 하고 있잖아요. 공정 무역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 대해서도 좀 서로가 이 투자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좀 논의할 것이고 핵심 부분은 아마 북미 대화 불씨 살리기 차원에서 이번에 판문점에서 한미 양 정상이 동의한다면은 네. 그 속에서 좀 뭐랄까 어떠한 선언적인 평화적인 또는 북미 대화 불씨와 관련해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통일대교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DMZ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바로 이곳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 이 통일대교에도 지금 보시기에는 조용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긴장감도 흐르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각에는 소인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조윤재 주미대사가 배석해 있고요.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등 그리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배석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관련 의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 북한이 하겠다고 하는 비핵화 조치, 그리고 미국이 주겠다고 하는 상응 조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입장 조율이 가장 중요할 텐데 사실 북미 정상 당사자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만남입니다. 때문에 어느 선까지의 의제 조율이 가능할까라는 것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거죠. 지금 북한이 우리와 핵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 않고 미국과 논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은 미국을 통해서 관철을 해야 되는 뭐 좀 아쉽지만 그런 현실적인 과제가 있는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단계적 비핵화라는 조금 나누는 살라미식 접근을 미국이 수용하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 정부와 미국이 이야기하는 건 한미 간에도 약간의 이견은 있어요. 우리의 굿이너프 딜이라는 것은 포괄적 합의를 하되 단계적 이행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미국은 아직 단계적 이행 부분은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저는 우리 측 안에 그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이제 수용을 하고 그래서 북한을 만났을 때 뭐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이행은 우리가 약속을 한다. 그 이행조차도 최근에 6월 20일 날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 그러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관계 개선이나 평화체제 부분을 이행하겠다. 대신에 그에 앞서서 포괄적 합의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건 쓰고 하자.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해낸다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게 중요한데 관건은 아마 오늘의 회동, 뭐 회담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확실치 않아서 회동이라고 언급하겠지만 예. 회동이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네. 차원에서는 아마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 간 유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곧이어 뭐 실무회담을 개최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4차 뭐 북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결정적 회담을 갖도록 하자. 그런 식의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상 아주 심도 있는 논의까지는 좀 이루어지기 힘들겠지만 다시 좀 어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만큼 분명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제재 완화가 가장 좀 얻고 싶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영변 핵 전면 폐기, 부분적 제재 완화의 이 맞교환 중재 카드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입장에서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내적인 체제 보장이 있고 하나는 외적인 체제 보장이 있습니다. 내적인 체제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발전, 주민생활 향상하려면 미국으로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제재가
나름대로 해소돼야 되겠죠. 네. 예. 그다음 이제 외적인 체제 보장이 뭐냐면 북미 간에 아니면 남북 미중에 적어도 북미 간에는 불가침 조약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북 미중 사작하면은 한반도에 평화협정 되는 거 보면 있죠.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소인수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곧 확대 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청와대 집현실의 모습을 함께 보시는데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보이고요. 정용 실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윤재 주미대사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모습도 보이고 네. 네, 이방카 보좌관의, 보좌관의 모습도 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미 정상이 조금 전 소인수 정상회담을 마친 것 같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바로 이어서 청와대 집현실에서 확대 회담과 또 업무 오찬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네, 존 볼턴 보좌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배석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잠시 후에 있을 확대 회담에는 양 정상과 각각 10명씩의 배석자가 함께 하게 됩니다. 업무 네. 오찬도 함께 진행되고요. 네. 이번 확대 회담 겸 업무 오찬이 마무리되고 나면 시간이 좀 지연된 것 같긴 합니다만 예정대로라면 한 1시 정도부터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청와대 본관 중앙계단 앞에서 5분 정도씩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고 있는 대로 곧 확대 회담이 있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측의 배석자들이 지금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서 지금 두 정상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소인수 회담이 길게 진행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확대 정상회담은 인원도 많고 오찬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보다 길게 소인수 회담을 하면서 뭐 이따가 잠시 후면은 발표될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던가 또는 그 이후에 DMZ 방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뭐 예정대로 시간보다는 뭐 네. 1, 20분 정도 지연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조금 더 길게 이어졌던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4 이 소인수 회담에서 배석자의 면면을 보면은 경제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논의되지 않았다.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동맹 문제와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여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지금 이제 확대 회담에서 아마 미국의 재무장관 너무신입니까? 예. 참석한다면, 이 사람이 여기서 좋은 것은 제재라든지 이런, 이 공정무역 이런 부분들 좀 논의했지. 아마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간 수준이지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확대 회담과 업무 오찬이 함께 진행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확대 정상회담에서 오찬을 겸하게 되는 예. 거죠. 뭐 일정이 많았다고 하면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별도의 오찬을 갖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네.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오후 일정으로 DMZ를 방문하고 또 미국 측 발표 내용을 보면은 미군 부대도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정을 고려할 때는 네. 가능한 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정상회담을 마친다. 그렇기 때문에 오찬을 겸해서 하자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네.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인수 회담에서 논의되지 못한 부분을 아마 확대 정상회담에서 조금 언급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소인수 회담에 빠져 있는 문우신 재무장관이 몇 가지 이야기를 제기하고 이런 회담도 사실 주도는 누가 하느냐? 양 정상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 정상들의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오찬을 마치는 그러한 과정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비핵화 이외에 좀 더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 글쎄 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느냐, 또 뭐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도 좀 관련해서 나오지 않겠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 어떤 의제들이 좀 추가로 나왔을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네. 미중의 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에 대해서 일단 봉합을 했잖아요. 네, 지금 막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리에 막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청와대 집현실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소인수 회담을 마치고 이제 확대 회담 겸 업무 오찬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 발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확대 회담
모두 발언까지 듣고 돌아왔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한미 동맹이 갈수록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역시나 한미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양 정상의 모두 발언 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 튼튼한 동맹의 재확인 여기에 좀 강조점을 두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지금은 이제 마지막 조율 중이라 했잖아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이런 조율 여기에 대해 좀 강조하고 있고 예. 공통점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네. 재확인 이런 오랜 이런 시간이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발전 이끌어온 계기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양 정상의 신뢰를 재확인하는 그런 모두 발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 경제 균형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만남에 대한 실무 차원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이전에 소인수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만남은 확정됐다고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트럼프 네. 대통령과 지금 트럼프 제가 대통령의 함께 말로서 더더욱 확신이 드는 상황입니다. 결국 의전적 조율이라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만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돼야 되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촉박한 거죠. 그럼 지난번처럼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기억하시는 시청자들께서 상상을 해보시면 그때 군사분계선에서 만났어요. 예. 거기서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처럼 군사분계선을 북쪽으로 건너서 사진을 찍고 다시 남쪽으로 건너올 것인지 아니면은 도보다리와 산책과 같이 그러한 것을 좀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할 것인지 아니면 회담을 만약에 건물 내에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측 평화의 집이 될 것인지 북한 측 통일각이 될 것인지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율하는 문제가 아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의전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을 때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가능하면은 남북미 정상이 실내에서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차 한 잔이라도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이제 우리 신 박사님 말씀에 조금 약간 보완을 더 드리자면은 보통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는 세 가지 항상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 두 번째는 형식적인 문제, 세 번째는 내용적인 문제. 이제 신 박사님께서 기술적인 문제를 잘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뭐냐면 경호라든지 어저이라든지 비록 원 포인트 만남에서 손 치더라도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 또 중요한 건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북미 양자만 만날 것인지 아니면 남북미 삼자만 만날 것인지 또 아니면은 북미 양자가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남북미 삼자가 만날 것인지 이런 형식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다음 자자 형식과 더불어가지고 내용이만 있다 결론되면 그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내용에서 그냥 단순하게 선언이라든지 이런 건 말 것인지 아니면 만나 인사말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국제사회가 이야기하는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차기 3차 정상회담할까요? 또는 북미 간 실무회담 이런 날짜까지 박아 놓을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모두 만남에 대해서는 네. 거의 결단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머릿속도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만남을 가져야 될지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속내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까지 북한의 이 매체 인터넷 매체 주로 했겠죠. 볼 때는 좀 우리한테는 섭섭한 마음이 계속 녹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남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조금 이 압박을 하면서 또 한편에 대해서는 신뢰 이래가지고 강원 배경 전략이 최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양 정상간에 친서를 주고받다. 이럴 때는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결단을 내렸고 또 지금 이제 북한의 셈법에 네. 대해서 약간 양보의 결단을 내린 아니 생각이 들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1년을 되돌아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빚진 게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방금 말씀드려도 내적인 체제 보장과 외적인 체제 보장을 하면은 남북 관계 없이는 어렵습니다. 과거처럼 통미 봉남 전략. 다시 말해 미국만 하고 한국을 제외한다.
그것은 체제 보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더라도 네. 결단은 뭐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번 그 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의 만남이 판문점이 있다 그래 한다면은 네. 어떤 형식을 갖추더라도 남북미 3자 만남이 유리하다 이러한 결단을 김정은 위원이 내릴 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차 차장님께도 같은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 어떨까요?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점은 정상회담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일반 회담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든가 형식에 덜 얽매인다는 거예요. 결단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 정상 간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형태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남북미 정상이 먼저 만나고 그리고 뭐 보다 많은 시간은 북미 정상 간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남북 정상이 또 만나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 오늘 하루만이더라도 뭐 지금 일반적으로 뭐 2시부터 4시까지 일정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밤까지 얼마든지 연장해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으면은 정말 최고의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고요.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고 그러한 뭐 최종적인 합의문까지는 나오지 않고 결국 뭐 친선만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결국 남북미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모습 그리고 남북 대화도 복원이 돼서 앞으로 진전이 있다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북한 속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양 교수님께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좀 섭섭한 게 있나 봅니다라고 또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북한 매체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관련된 발언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하신 말씀일 것 같거든요. 북한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계속 지금 이렇게 대화, 만남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보도를 내놓는 걸까요? 과거 경험적 사례를 보면요, 이 남북 당국 간에 물밑에서 항상 접촉을 할 때도 막 비판을 하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년 이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우리의 그 이 일종의 그 정보 관계자와 또 북측의 이 통전부 했잖아요. 만남 한참 하고 있는데 국정원 해체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연장선에서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에서 두 차례 정상회에서 합의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합의 내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뭔가 바라는 것이 제일 중요히 바라는 것이 남북 간의 경제협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제협력에 대해서 바라는 것 플러스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찌 보면 여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민족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을 받아도 한미동맹의 관점, 다시 말해서 미국이 지금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이것은 대북 제재의 소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게서 계속 미국 입장에 동자고였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이 한미 정상간에도 적어도 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가지고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했을 거로 봅니다. 이것이 또 막 왜 그러냐면은 개성공단 금강산은 단순하게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뛰어넘어 가지고 평화 협력이 되고 어찌 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促진시키는 하나의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미국에게 우리 설득하고 그 네. 설득한 결과가 김정은 위원장이 좀 못 참고 좀 뭐랄까 이 섭섭함을 빨리 드러내는 측면이 아니냐 보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북미 간에 지금 이제 이번에 만약에 지금 이제 북미 또 남북미 정상 간에 만나가지고 평화선을 한다 하면은 그것은 곧장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상해 보면은 개성공단 금강산 이것이 한미 간에도 논의하고 북미 간에도 논의하고 또 남북 간에도 논의한다 하면은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좀 기다려달라. 이것을 좀 김정은 위원장이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에 좀 연장선 상에서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형식적인 면에서 양자 혹은 삼자 회동 그리고 그 후에 발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북한 매체에서 이렇게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의 발언을 많이 공개를 하다 보니 북한 측에서 혹은 삼자보다는 양자로 하자라는 부분을 제안을 하게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북한이 이 우리 측을 비난하는 이 일종의 매체랄까요?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조선중앙TV라든지 또는 노동신문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외 선전 매체, 대남 선전 매체 많이 실었죠. 그렇죠. 그는 대남용이 보여야겠죠. 그 대남용을 할 때는 결국 우리한테 압박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네. 압박은 압박이고 이번에 뭐냐면은 북미 이렇게 만남보다도 오히려 남북미 새 정상이 만나면 좋다.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결단을 통근 결단을 할 거다. 다시 말해서 좁게 북미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남북미만 만나야만이 김정은 위원장이 내적 체제 보장, 다시 말해서 경제협력 그리고 외적 체제 보장 이것은 뭡니까 평화협정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결단을 내릴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오늘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 사이의 대화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사실은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북한이 자꾸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뭐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다만 그러한 북한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앞서 양무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부가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항상 선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들의 전략에 통미봉남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DMZ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남북미의 모습이 갖춰지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관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네.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북한의 매체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느냐?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내부 매체, 노동신문에다 발표를 하더라도 이러한 전략적 결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면 북한 매체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지. 북한 네. 매체가 그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진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아마 김정은 위원장 차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려하고 있을 텐데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용 부분까지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남북미 3자 간의 티타임 정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간단하나마 짧게 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네.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이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형 만남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 조율이 끝나면은 북한에서 아마 중대 방송이라는 형태를 통해가지고 아마 나름대로 이 메시지를 공개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떠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주고 지금 이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북미 그다음 이제 남북미 이거에 대해서 순차적이냐 동시적이냐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혹시나 우리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은 이 북쪽 지역 판문점의 북쪽 지역인 통일각에서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북미 간에 먼저 만나고 다시 이 북미 양 정상이 손을 잡고 우리 평화집에 와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 만남 3자 이런 형식이 될 수 있고 네. 만약에 우리 평화집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 우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아마 남북미 정상이 먼저 만나고 그다음 저 북미 간에 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남북미 정상이 일종의 뭐니까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국제사회에 이런 평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지금 확대 회담에 앞선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확대 회담에 있어서 사실 그 미국 측의 배석자 명단 중에 스티븐 비건 특별 대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보니까 비건 대표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제 이제 그 환영 만찬에서도 비건 대표 모습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실무진과의 접촉을 위해서 자리를 뜬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 부분에 좀 많이 힘이 실리는 것 같네요. 예, 비건은 어떻게 보면 실무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아까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인 문제, 형식적인 문제, 내용적인 문제를 조율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협상장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채널을 지금 뉴욕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지 다른 과거에 CIA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지 또는 유엔사도 판문점에 있으니까 판문점에 통해서 지금 접촉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쪽을 통해서 북한과 교신을 주고받고 네. 서로의 입장을 정하는 그러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대 정상회담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비건의 카운터파트는 누가 될까요? 아무래도 최선희가 되겠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의 반응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명의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 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의전이라든지 경호, 보안 등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뭐 의전 경호 책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에 대해서 민감히 생각했죠. 네. 그런데 그거 다 따지면 지금은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양 정상의 의지가 더 중요하겠어요. 의지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 경호와 의전에서 가지고 이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번에는 조금 만남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간의 회동이 성사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문점에서 만나게 된다면 판문점 내 어디에서 만날 것이냐, 북측 지역에서 만날 것이냐, 남측 지역에서 만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미국 측 시각에서는 아직 북미 간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나는 접점은 군사분계선에서 만나서 군사분계선을 지난번 4.27 판문점 정상회담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 네. 지금 앞서 모두 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 평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취임했을 때는 전쟁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지금 평화가 왔고 대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그 모습을 직접 자신이 군사분계선에서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친교 차원에서는 도보다리도 이렇게 한번 같이 걷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회담을 한다면 실내에서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선택이 필요한 거죠. 북측의 통일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평화의 집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아무래도 그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평화의 집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입장은 또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 지역에 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예방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뭐 미국 측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가능하면 북측 지역에서 회담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남북미 정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식으로 만나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